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강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입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발달에 관련된 문제는 매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발달의 특징, 그리고 유사 용어, 발달 이론의 유용성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간 발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죠? 유전과 환경,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일생에 걸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 발달을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요, 이론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답은 2번이 될 수가 있겠죠. 나머지 3, 4, 5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인간 발달을 예측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죠. 발달의 정도와 속도에는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 발달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마지막은 멈추는 일 없이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된 이후부터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 시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태화, 노화하는 과정을 쭉 이어나가면서 한 번도 멈추는 일 없이 인간 발달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인간 발달의 특징, 인간 발달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2번, 일생에 걸쳐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라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 발달 이론 중에서 인간 발달 유사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발달은요,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성장이 있고 또 학습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성장, 학습, 성숙이 모두 이 발달을 다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성장은 주로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것은요, 이 유전인자보다는 다른 양적인 크기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인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성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설명은 성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니은을 살펴보면요. 니은은 학습은 훈련 과정을 통하여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학습이라는 것은 바로 후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학습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그래서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은은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이라는 것은 발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후천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성숙은 신체의 크기, 근육의 세기 등의 양적 증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주로 양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발달은요, 그러한 측면에서 유기체가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발달 안에는 성장, 학습, 성숙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번에서는 맞는 답이 니은과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을 때요, 먼저 이게 옳은 것을 묻는 것인지 옳지 않는 것을 묻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묻는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과 기여도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죠. 자, 1번.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우리가 특정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아동기에 있느냐, 혹은 뭐 성년기에 있느냐, 혹은 노년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사회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인간 발달은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환경과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소가 모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정답은요. 2번이 일단 되고요. 나머지 답도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야 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발달 단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응 단계에 있는지 혹은 부적응 단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의 어떤 이론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4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아동기라고 하면 그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도 자아정체감이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발달 이론을 배우면서 태어나면서 영아기부터 혹은 그 전에 태내기부터 시작을 해서 태내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를 하다 보면 성인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노년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발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을 찾는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냐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과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한 정신분석 이론은요. 5세까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기까지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학문 보유적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학문기 때 엄격한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에 성인기에 학문 보유적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3번. 초자아는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은 초자아의 설명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의 실행자 그리고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은 바로 자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3번이 일단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답도 살펴보겠습니다. 생식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 5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그 중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생식기입니다. 이 생식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지는 단계 맞습니다. 설명이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아이는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한 거세 불안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그리고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5개를 이야기를 했죠. 생식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남근기에 대한 설명, 이 남근기 때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초자아가 발달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4번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은 방어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방어기제는요,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집대성에서 정리한 내용이죠. 물론 프로이드도 방어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안나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그 방어기제 내용으로 이 아래 내용들이 맞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어떤 충동이나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동 형성 설명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 피워서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내가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충동이나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 예로서 반동 형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치입니다. 본능적 충동의 대상을 원래의 대상에서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옮겨서 발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한테 혼나고 덜 위협적인 대상, 동생한테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죠. 3번 전환.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 또는 수의근개 기관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의근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를 의미를 하는 거죠. 내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전환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심리적인 갈등을 통해서 감각기관, 그리고 또 부수이게 팔다리가 마비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신체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신체화라는 것은요, 불수익의 기관이 아니라 수의근개 기관이 아니라 불수익의 기관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신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방어기제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4번 투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충동, 생각,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투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은 모두 방어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그러면 5번은 왜 틀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리는요, 설명을 보도록 하죠. 어떤 대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취소 또는 무효화하는 것, 이렇게 취소 또는 무효화하는 것은 원상복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어기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리는 인격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그러한 예를 바로 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린 답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방어기제에 대해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여기에는 지금 설명이 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방어기제는 이렇게 설명으로 시험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시로 많이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예시 공부를 충분히 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릭슨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릭슨은요, 정신역동이론, 그 중에서도 심리사회 이론을 이야기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파생된 이론을 새롭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에릭슨인데요. 에릭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의 설명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회적 관심, 창조적 자아, 가족 형상 등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회적 관심, 이건 공동체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적 자아, 창조적 자기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셀프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가족 형상, 이런 것들은요, 개념 자체가 에릭슨의 개념이 아니고요, 아들러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미 틀린 것이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4가지가 바로 에릭슨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슨 2번,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발달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슨 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자아정체감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아심리학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자아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자, 프로이드 이론에서 자아가 나오기는 하지만요. 프로이드는 자아보다는 원초화를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에릭슨은 이 자아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아 심리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에릭슨이 이야기한 이론, 성격 발달에 있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에릭슨이 이야기한 이론의 이 이름을 보시면 심리 사회 이론입니다. 심리 사회 이론. 무슨 말이냐? 사회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프로이드 이론하고 비교해서 보면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은 무엇보다도 사회학적인 요소, 그래서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에릭슨 이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심리사회적 갈등 해결의 통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점성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릭슨은요, 인간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8단계가 각각의 앞에 단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 점성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인간 발달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에릭슨의 이론의 특징입니다. 자, 요것이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네요. 요 내용입니다. 발달은 점성의 원리에 기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그리고 자아심리학 이론은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연결로 옳은 것은 물어봅니다. 자, 프로이드 이론은요, 프로이드 이론 자체만으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다른 이론들하고 비교하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는 이론이 바로 에릭슨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에릭슨은 8단계를 이야기를 했고 인간 발달 8단계를 얘기를 하고 프로이드는 인간 발달 5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일생 동안에 평생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했다면 프로이드 이론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큰 차이가 일단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면성 대 열등감 에릭슨이 이야기한 이 단계는요. 바로 학령기에 해당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면성이라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령기의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학령기라고 했을 때 이 구강기, 프로이드가 얘기한 구강기는요, 영아기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발달 단계 연결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2번 친밀감 대 고립감입니다. 친밀감 대 고립감은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에릭슨의 성인 초기에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복기라는 건요, 학령기, 이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학교 다닐 때 이 성적인 어떤 에너지들이 잠복해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단계다 해서 이 잠복기는 아동기에 해당하는 단계, 학령기에 해당하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성 대 제의식인데요.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유희기에 해당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이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유희기의 발달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생식기라는 건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3번 역시도 틀린 것이 되겠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입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는 바로 초기 아동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래 이런 것들, I will, 내가 할래요 이러한 말을 자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요. 주로 배변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배변 훈련을 통해서 내가 통제할래요, 내가 쌀래요, 아니면 내가 참을래요 이런 것들을 이런 능력을 키우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학문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4번 에릭슨과 프로이드 이론 발달 단계에
연결이 옳은 것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청소년기죠. 앞부분에서 제가 에릭슨에서는 자아정체감 청소년기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남근기는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시기에 경험하는 5세, 3세에서 5세 정도의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근기하고 정체감, 이 청소년기하고는 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아들러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자, 열등감이라는 것, 그리고 우월을 향한 노력, 우월을 향한 추구, 이런 것들이 바로 아들러가 제시한 개념들입니다. 열등감은 보다 나은 자기완성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들러는요, 열등감은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완성의 의지가 강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단계, 우열을 향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그럼 맞는 내용이겠죠. 자,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는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사회적 관심은 가족관계 및 아동기 경험의 맥락에서 발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은 공동체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족관계 내에서는 아이고 내 새끼라고 하는 엄마가 우리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관심이 아동이 발달하게 되고요.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관심 그리고 친구들의 관심을 통해서 이 사회적 관심이 발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개념은 바로 크리에이티브 셀프, 창조적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간다. 또 이 공동체감,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켜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출생순위, 가족의 크기 등은 개인의 성격 발달과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러는요, 출생순위나 가족의 크기, 이러한 가족 형상, 가족의 분위기가 바로 개인의 성격 발달과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스키너의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자죠. 앞에서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개인심리 이론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 관찰 가능한 것에만 관심을 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키너, 대표적인 행동주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키너가 이야기한 강화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이 필요한데 그 학습을 시키는 것은 조작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조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강화물을 줄 필요도 있고요. 처벌을 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 강화의 예로 처벌을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강화가 나오면요, 강화와 처벌의 차이를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강화라는 건요, 어떤 행동의 반응성,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경향을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강화라고 하고요. 처벌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경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처벌이라는 것은 강화라는 것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 강화의 예로 처벌을 들 수 있다라는 말은
자체가 이미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1차적 강화물은 미소, 칭찬, 점수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강화물에는요, 1차적 강화물이 있고 2차적 강화물이 있습니다. 1차적 강화물은 그것 자체로 어떤 행동의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2차적 강화물은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내에서 어떤 행동의 경향을 증가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2차적 강화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점수라든지 미소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로 어떤 행동의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미소, 칭찬, 점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대인관계, 엄마가 보내는 칭찬,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 인한 어떤 다른 강화물들이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 강화물이라기보다는 2차적 강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가변 비율 강화 계획의 예로 월급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월급은요, 고정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은요, 가변 비율이 아니라 고정 간격에 해당하는 그런 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반응에 대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강화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격이라는 의미가 나오면 일정한 시간이 간격이라는 건 시간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고정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간격 강화 계획은 이렇게 여기 앞에 나와 있네요.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강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월급입니다. 자, 5번입니다. 반응률이 높은 강화 계획 순서는 가변 간격, 그리고 고정 간격, 가변 비율, 고정 비율 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응률이 높다라는 건 소거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소거가 잘 되지 않는 강화 계획 순서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비율이 먼저 와야 됩니다. 자,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어떤 강화물이 주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거가 빠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숫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큼 그 이후에 강화물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빈도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보다는 비율이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고정된 것보다는 약간의 가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잘 이 반응률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 순서를 보시면 먼저 가변 비율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정 비율이 두 번째로 반응률이 높은 강화 계획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가변 간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고정 간격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속 강화가 있겠죠. 연속 강화는 막 강화를 계속 해주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소거가 빠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키너의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행동주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된다. 왜? 맞습니다.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가 되는 것이죠. 변별 자극은 어떤 반응이 보상될 것이라는 단서, 혹은 신호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과속을 했을 때 감시 카메라가 번쩍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지서가 날라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변별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별 자극도 바로 행동주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강화에는 즐거운 결과를 의미하는 정적 강화와 혐오적 결과를 제거하는 부적 강화가 있고, 이 두 가지는 모두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 강화라는 것은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건 정적이라는 것과 부적이라는 겁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주어서 행동의 경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부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무언가를 뺏어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도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입니다.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두라 역시 인지적인 요소를 이 학습을 보시면 인지적인 요소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행동주의 이론 안에 포함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반두라는 행동주의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인지라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를 조금 고려한 것이 바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행동 플러스 인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서 스키너가 이야기했던 강화라는 것, 이 스키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작적으로 강화물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반두라는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강화하지 않아도 나는 나 스스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강화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 나 스스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찰학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스키너 같은 경우는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학습을 하고 조작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두라는요, 이 관찰학습을 통해서 내가 타인이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대리적으로 학습하고 강화할 수 있고 모델링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학습의 내용이 바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중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기 강화란 1번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표한 일을 달성하고 자신에게 강화물을 주어서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가 강화물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행동은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자신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3번, 관찰학습은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습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리학습이 가능한 것이죠. 관찰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운동재생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운동재생 단계는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관찰학습은요, 먼저 첫 번째로 주의 집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지라는 건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운동재생 단계는 세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단계는 바로 동기화입니다. 내가 어떤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머리에 기억하고 그것을 운동재생, 실제로 움직여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동기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동기가 됐을 때 그때 내가 관찰학습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동기화 단계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정답이라는 표시가 아니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5번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소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두라는요. 상호결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개인, 행동, 그리고 환경, PBE라는 상호 결정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의 답도 5번의 예시도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이제 삐아제가 인지발달 이론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삐아제의 인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삐아제는요, 자, 인지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추론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체적 조작기는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단계는 바로 형식적 조작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가 돼야지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2번입니다. 인지능력의 발달은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 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지능력의 발달, 삐아제가 이야기한 인지능력의 발달은요. 아동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내에서 자극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험을 많이 해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달 단계 순서는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아제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이론가들이 발달 단계 순서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아제 인지 발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둔다. 이 너무 쉽죠? 무의식에 초점을 두는 건 바로 프로이드입니다. 자, 4번입니다. 도덕 발달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로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지가 도덕성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아제 역시 도덕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아제는 타율적 도덕성 그리고 자율적 도덕성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콜버그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거고요. 5번입니다. 보존 개념은 전조잡기에 획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조잡기에는 보존 개념이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 개념이 획득되는 시기는 바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콜버그의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지 발달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성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콜버그는 이렇게 앞에서 피아제가 이야기한 도덕성 발달이 2단계로 너무나 심플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습이라는 것, 인습적 단계 그리고 그 앞뒤로 해서 전인습적 단계 그리고 후인습적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후인습적 단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크게 이렇게 전인습, 인습, 후인습 세 가지로 나눴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또 2개씩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윤리에 의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나 처벌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기는 바로 이 전인습적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인습적인 도덕성 발달의 설명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개인 상호 간 대인관계의 조화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이 인습적이라는 건요.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사회 질서하고 관련된 것인데 바로 이 대인관계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그 인습적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고 도덕적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후인습적 단계가 바로 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인습적 단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4번하고 5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뭐가 이득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상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인습적 단계의 전인습적 단계 2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법적으로도 타당할 때 충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사회 질서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습적 도덕성 발달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매슬로우는 욕구 단계 이론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 단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클라이언트의 문제행동 수정에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것은요. 이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 단계 이론 특히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학자인데요. 인본주의 학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 행동 수정하고 관련된 것은 행동주의 이론인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리고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2번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는데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쉽죠. 욕구 단계 이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욕구를 사정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노화 현상을 이해하는 것 일반적인 인간 발달 이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특히 인본주의 학자들은 이 어떤 중년기
청소년기, 아동기, 노년기 이렇게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클라이언트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갖는데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언뜻 보면 인본주의를 이야기한 매슬로우가 여기에 맞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요. 바로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 현상학적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은 로저스 이론이라는 것. 자, 5번입니다. 클라이언트 생애 발달 단계를 사정하고 개입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발달 단계 이야기를 하면 인본주의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생애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인간 발달 이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로저스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의 이론은요, 자, 현상학적 이론, 그리고 인본주의 학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한 목적적이며 건설적인 존재이다. 기본적으로 로저스는 이 인본주의 학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가지는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니은. 모든 인간에게는 객관적 현실만 존재한다. 로저스는요, 현상학적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현상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모든 사람은 현상적 장에서 자신만에 가지는 어떤 주관적인 현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인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저스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틀린 겁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디귿.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로저스가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기 실현자는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로저스의 이론의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 여기 또 나오네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 내용은 바로 로저스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성격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로저스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이론 중에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4번이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